이번에는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논술이든 PT든 자료를 받게 되죠. 논술 같은 경우는 논제 그 자체가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자료를 받았으면 이 자료를 통해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 스킬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죠. 자,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석적 사고와 연결할 수 있죠. 분석적 사고는 전체를 각각의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의 의미를 도출한 다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사고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선순위란 표현이 들어갔죠. 결국은 구조화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 분석 필수 스킬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MEC이죠. MEC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잡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파레토 법칙이죠. 자, 고객이 있다면 핵심과 비핵심 잡아버리면 합은 100이죠. 이렇게 하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누어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직트리죠. 로직트리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복잡하게 얽혀지는 사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그룹핑인데, 그룹핑은 자료 분석의 결과 키워드를 무엇인가 기준에 따라서 서로 묶으면 그것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결론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룹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료 분석 해석 과정인데 여기서 먼저 분석과 해석의 뜻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에 내가 사례를 가져왔는데, 자, 객관적인 사실에서 출발한다. 주관적 판단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분석은 객관적 접근이고 해석은 주관적 접근이죠. 그래서 자료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운 지식 또는 경험했던 사례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얘기고, 해석은 분석의 다음 단계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와 같은 주관적 판단에 따른 사고작용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엇인가를 잘게 나누고 쪼개다, 브레이크다운이죠. 그 다음에 조직한다, 즉 서열화, 구조화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엇인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듯이 그룹핑을 해서 그에 따른 나만의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 귀가 열리는 거죠. 자, 분석, 해석, 결론 도출 이 프로세스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룹핑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내가 생각하기에 키워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9개 잡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개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던지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 또는 성격 또는 다른 무엇인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 이것만의 특징, 이것만의 특징, 이것만의 특징을 다시 잡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컨셉을 만들어서는 던지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귀가 정말 열립니다.
MEC 로지트리 그룹핑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인가? 크게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쪼갰습니다. 자, 우리의 주된 관심은 국내 시장이죠. 그러면 다시 금융, 부동산, 실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이렇게 나눠서 대치되게끔 던지면 상대방 눈이 번쩍이는 거죠. 또 다른 예입니다.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즉 자기 소개서 쓸 때 나를 외면과 내면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합은 100이죠. 자, 외면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고 내면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 그러고서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했을 때 어떤 기준, 성격, 특징으로 묶어서는 나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컨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자소서가 됩니다. 자, 그룹핑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직접 풀어보십시오. 자, 자료 분석에 따른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는 이항대립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88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항대립이란 두 개의 항목을 말합니다. 어떤 두 개냐? 서로 대립되고 있는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남자와 여자죠. 그리고 물, 그러면 불이 나와야 되겠죠.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을 들려주면 상대방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그러죠. 가장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순기능, 역기능, 핵심, 비핵심 이렇게 서로 대립되게끔 내용을 구성하면 글을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이 이해를 쉽게 하게 되죠. 이항대립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트럼프는 공포를 팔고 힐러리는 희망을 판다. 공포와 희망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죠.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 힐러리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머리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이항대립 관계로 내용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이든 PT든 자료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그 핵심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항대립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해서는 던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